이 이야기는 역사와 고전 서사에서 영감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창작된 오리지널 장편 스토리입니다. 특정 인물, 사건, 국가, 기록과는 무관한 허구의 이야기이며 모든 전개는 창작자의 상상력에 의해 재구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피와 배신 그리고 야망이 뒤엉킨 난세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6화. 전장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폭풍보다 무거운 긴장이 깔려 있었다. 전날의 격전 이후 산과 들에는 아직도 연기와 피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불에 탄 나무들은 검게 굳어 있었고 부서진 창과 칼은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죽음의 흔적만 남았다. 살아남은 자들조차 그 흔적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는 붕대를 감은 팔로 말굽비를 잡고 언덕 위에 섰다. 밤새 피가 멎지 않아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동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신흥 세력, 그리고 그 배후에서 암암리에 결집 중이라는 검은 연맹. 정찰병이 가져온 정보는 불길했다. 여러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집단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장비와 병법은 기존의 군세와는 전혀 달랐다. 서로 다른 세력이 하나의 목표 아래 묶여있다는 증거였다. 검은 연맹.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오래전부터 떠돌던 소문. 전란 속에서 권력과 금을 매개로 세력을 규합하는 비밀 조직. 그 실체를 본 이는 거의 없었고 살아 돌아온 이는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진영 한가운데서 장수들이 모였다. 지도 위에는 동쪽 국경과 북방, 그리고 중앙 평야가 붉은 먹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각각의 선은 단절되어 있는 듯 보였지만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침공이 아닙니다. 그가 입을 열자 장수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모였다. 누군가 천하 전체를 무대로 삼아 판을 짜고 있습니다. 북방의 공격, 동쪽의 진군, 그리고 내부의 반란 조짐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이 혼란을 이용해 천하를 삼키려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은 자가 있다. 그날 밤 그는 극소수의 측근만을 데리고 비밀 회합을 열었다. 병사들 사이에는 철저히 숨겨진 모임이었다. 횃불 하나 없이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는 천막 안에서 그는 마지막 남은 정보를 꺼냈다. 검은 연맹의 중심인물. 암호명 흑왕.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었다. 나이, 출신, 얼굴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움직인 전쟁터마다 왕조가 무너지고 영웅들이 죽어나갔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자는 전장을 보지 않습니다. 측근 중 하나가 말했다. 전장을 설계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지금까지의 싸움이 단지 연습에 불과했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급보가 들려왔다. 중앙평야의 대도시 청하성이 내부 반란으로 함락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성문은 안에서 열렸고 수비대는 거의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무너졌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뿌려진 씨앗이 지금에서야 꽃을 피운 것이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움켜쥐었다. 흑왕이 움직였다. 이제 더는 방어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전장을 찾아 나서야 했다. 적의 계획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그 심장을 베어야만 했다. 그날 새벽 진영 전체에 출정 명령이 내려졌다. 북방으로 향하던 군세는 방향을 틀어 중앙평야로 진군했고 각지의 동맹 세력에게 봉화가 올랐다. 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천하의 향방을 깔을 대전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 행군의 끝에서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검은 연맹이 왜 수십 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숨죽여 있었는지, 그리고 흑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깊은 어둠을 품고 있는지를.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벽의 안개를 가르며 군세는 중앙평야로 향해 움직였다. 끝없이 이어진 행렬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대지를 덮었고 군마의 발굽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의 근원을 베어내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선두에서 말을 달리며 지형과 하늘을 끊임없이 살폈다. 중앙평야는 지형이 평탄해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기 좋은 곳이었다. 동시에 매복과 기습에는 취약했다. 적이 이미 청하성을 장악했다면 주변 곳곳에 함정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컸다. 한순간의 방심이 곧 전군의 몰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행군 사흘째 전방 정찰대가 급히 돌아왔다. 청하성으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 불에 탄 마을과 시신들이 널려 있다는 보고였다. 주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짓밟힌 논과 부서진 가옥뿐이었다. 이는 단순한 약탈의 흔적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획된 공포와 통제 방식이었다. 그는 말 위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 전쟁은 이미 병사들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되고 있었고 그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었다. 만약 이 흐름을 멈추지 못한다면 천하는 피로 물든 폐허로 변할 것이다. 해질녘 군세는 좁은 협곡 앞에서 멈춰섰다. 협곡은 중앙평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동시에 매복의 위험이 가장 큰 지점이었다. 그는 즉시 선두부대를 멈추게 하고 좌우 산등성 위에 정찰대를 배치했다. 긴장 속에 시간이 흐르던 순간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화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매복이다. 외침과 동시에 협곡 위에서 수십 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병사들은 재빨리 방패를 들었고 전열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이어서 바위와 통나무가 굴러떨어지며 길목을 막아섰다. 완벽에 가까운 기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를 예상한 듯 침착하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숲속에 숨겨두었던 궁수들이 동시에 화살을 쏘아 올렸고 협곡 위의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어서 측면에서 대기하던 기병대가 돌출해 매복 세력의 후방을 강타했다. 짧지만 처절한 전투 끝에 협곡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포로로 잡힌 자들 가운데 그는 눈에 띄는 한 명을 불러세웠다.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도 체념이 어려 있었다. 누가 너희를 움직였느냐? 그 질문에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다.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후광입니다.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사내는 덧붙였다. 청하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 중앙평야 전역이 무너질 겁니다. 그분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배를 원할 뿐입니다. 그는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거짓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났다고 믿는 자의 눈빛처럼. 그날 밤 군세는 협곡을 지나 평야 가장자리에 진을 쳤다. 곳곳에서 부상병의 신음과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홀로 천막 밖에 서서 어둠 속에 잠긴 들판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풀들이 마치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봉화의 불빛이 하나, 둘, 셋 연이어 올라왔다. 동쪽, 남쪽, 그리고 서쪽에서 동시에. 이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다. 천하 전역에서 전쟁이 동시에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불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흑왕보다 먼저 움직여 그가 설계한 판을 뒤엎는 것. 그렇지 못하면 이 난세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전장의 그림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끝자락에는 아직 얼굴조차 알 수 없는 한 존재가 서 있었다. 검은 그림자처럼 천하 전체를 뒤덮은 자. 전쟁은 이제 진정한 중심으로 빨려들고 있었다. 평야로 들어선 순간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바람은 부드러웠으나 어딘가 음산했고 넓게 펼쳐진 들판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마치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채 다가올 피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군세는 속도를 늦추고 진영을 단단히 유지하며 전진했다. 이곳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공격이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장소였다. 그는 말 위에서 지형을 살폈다. 평야 곳곳에 솟아오른 낮은 구름과 멀리 흐르는 강줄기,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좁은 길들. 모든 것이 전투에 최적화된 무대처럼 보였다. 적은 분명 이곳을 중심으로 거대한 함정을 준비했을 것이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정오를 막 넘긴 시각, 전방의 대기가 갑자기 흔들렸다. 먼지 구름이 일어나며 사방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야 곳곳에 숨어있던 기병대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수는 수천에 달했고 번쩍이는 갑옷과 창끝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눈부신 파도를 이루었다. 진영 유지. 그의 외침과 함께 군세는 즉시 방진을 형성했다. 방패와 창이 서로 맞물리며 거대한 철벽이 만들어졌고 궁수들은 뒤에서 활 시위를 당겼다. 기병의 돌격은 폭풍처럼 몰아쳤다. 땅이 흔들리고 공기가 찢어질 듯 울렸다. 첫 충돌에서 수많은 병사가 쓰러졌지만 진영은 무너지지 않았다. 기병대는 여러 차례 파상 공세를 펼쳤다. 돌격과 후퇴 그리고 다시 돌격.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바위를 두드리듯 군세를 잠식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중앙에서 끊임없이 지휘하며 약해진 지점을 즉각 보강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다. 누가 먼저 흔들리느냐의 싸움이었다. 그때 평야 서쪽에서 또 다른 군세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갑옷, 검은 깃발. 의심의 여지 없이 검은 연맹의 주력이었다. 그들은 이미 전투의 흐름을 계산한 듯 가장 치열한 지점으로 정확히 파고들었다. 전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로 변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중앙 돌파대를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남겨둔 정예 병력. 그들은 오직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그는 직접 그 선두에 섰다. 말의 옆구리를 찾아 군마는 화살처럼 튀어나갔고 뒤이어 수백의 정예병이 따라붙었다. 그들의 돌격은 마치 날카로운 창끝처럼 적의 중심을 향해 파고들었다. 칼날이 부딪히고 피가 공중에 흩뿌려졌다. 그는 앞을 가로막는 적을 하나씩 베어 넘기며 검은 연맹의 지휘 깃발을 향해 나아갔다. 그 깃발이 쓰러지는 순간 전세는 단번에 뒤집힐 것이다. 그러나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최고의 무장이었다. 검은 투구 아래에서 번뜩이는 눈빛은 인간이라기보다 야수에 가까웠다. 두 사람의 칼이 맞부딪히는 순간 충격파가 퍼져나가며 주변 병사들이 튕겨나갔다. 상대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의 팔에 전해지는 반동은 뼈를 울렸다. 둘의 싸움은 순식간에 전장의 중심이 되었다. 칼과 창, 피와 불꽃이 뒤엉킨 혼돈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서로만을 바라보는 듯 격돌했다. 그는 끝내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 투구를 쪼개듯 베어냈다. 거대한 무장이 무릎을 꿇고 쓰러지자 검은 연맹의 진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동쪽 하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어서 불길한 북소리가 울렸다. 또 다른 군세가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는 분명 흑왕의 두 번째 수였다. 전장은 점점 더 거대한 소용돌이로 빨려들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군세를 재정비하려 했다. 하지만 병사들의 피로는 이미 극한에 달해 있었다. 수많은 부상자, 줄어든 화살과 식량,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적. 이대로라면 어느 순간 방어선은 무너질 것이다. 그때 남쪽에서 봉화가 솟구쳤다. 아군의 지원군이었다. 먼지 구름 속에서 동맹 세력의 깃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였다. 병사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고 전장은 새로운 열기로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이 순간이 승부를 가를 마지막 기회였다. 지원군의 등장은 전장의 흐름을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먼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깃발들은 바람에 거세게 휘날렸고 병사들의 함성은 평야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쳐있던 군세는 다시 숨을 불어넣은 듯 새로운 기세로 앞으로 나아갔다. 창과 방패가 맞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굉음 속에서 전장은 또다시 거대한 격돌의 장으로 변했다. 그는 선두에서 군마를 몰아 적의 중심을 향해 돌진했다. 방금 전에 치열한 결투로 팔에는 아직도 저림이 남아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금이야말로 적의 사기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동맹군과 주력 부대가 양측에서 동시에 압박하자 검은 연맹의 진영은 서서히 뒤로 밀려났다. 전장의 한가운데 붉은 피와 검은 갑옷이 뒤섞였다. 부서진 무기와 쓰러진 말들이 길을 막았고 병사들은 서로의 몸을 딛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부하들의 눈빛에서 두려움보다도 결연함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싸움에서 물러난다면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검은 연맹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자들이었고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조직력을 유지했다. 잠시 후 적의 후방에서 검은 깃발이 다시 솟구쳤다. 이는 새로운 지휘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의 등장과 함께 적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새로 나타난 지휘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투를 지휘했다. 무모한 돌격 대신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아군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좌측 방어선이 흔들리고 이어서 중앙 일부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즉시 방향을 틀어 무너지는 지점을 향해 돌진했다. 칼날이 번뜩이며 그의 앞을 가로막는 적들이 연이어 쓰러졌다. 그는 스스로를 방패 삼아 병사들 앞에 섰고 그 모습은 전장 전체에 전해졌다. 사기가 다시 끌어올랐고 무너지던 방어선은 간신히 버텨냈다.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적의 지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다. 그때 북쪽 구릉 너머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는 지원군도 검은 연맹도 아닌 제3의 세력이었다. 깃발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병사들의 장비 역시 이전에 본 적 없는 형태였다. 그들은 전장 바깥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천하의 늑대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군. 이 제3의 세력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전장의 긴장은 극도로 치솟았다. 어느 한쪽이 약해지는 순간 그들은 가차없이 덮쳐들 것이 분명했다. 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천하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거대한 도박판이었다. 전투는 다시 격화되었다. 지원군과 본대는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검은 연맹을 몰아붙였다. 함성과 비명, 쇳소리가 뒤엉켜 하늘을 찢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적의 지휘부를 향해 돌진했다. 그곳만 무너뜨리면 이 싸움은 끝날 수 있었다. 마침내 검은 연맹의 지휘 깃발이 쓰러졌다. 순간 적의 진영이 크게 흔들렸고 곳곳에서 후퇴의 조짐이 나타났다. 그는 이를 놓치지 않고 전군의 총공세를 명령했다. 수많은 병사들이 하나의 물결처럼 전진하며 적을 밀어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평야는 붉은 노을과 피로 물들었다. 검은 연맹은 결국 후퇴했고 전장은 짧은 승리의 환호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는 승리의 기쁨을 느낄 틈이 없었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제3의 세력,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흑왕.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전쟁으로 향하는 관문에 불과했다. 그는 먼지와 피로 얼룩진 들판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더 큰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지금까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규모로 다가올 것이다. 전장은 서서히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의 숨고르기였다. 피와 흙이 뒤섞인 들판 위로 붉은 노을이 번졌고 쓰러진 병사들의 그림자는 기게 늘어졌다. 병사들은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신음했고 군의들은 부상자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치료에 매달렸다. 그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전장을 걸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질척한 감촉,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 전쟁의 참혹함은 언제나 승리의 환호보다 오래 남았다. 그는 쓰러진 병사의 손을 붙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지는 천하의 패권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측근 하나가 급히 다가왔다.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방금 정찰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3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어디로? 청하성입니다. 그 한마디에 전장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청하성은 중앙평야의 핵심이자 모든 보급과 병력 이동의 중심지였다. 그곳을 장악하는 자가 이 지역 전체를 손에 넣는 것과 다름없었다. 검은 연맹이 물러난 지금 그 틈을 노려 제3의 세력이 움직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었다. 우리를 시험하는군.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다시 말에 올랐다. 병사들은 아직 전투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더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진영을 재정비하고 최소한의 휴식만 허락한 뒤 선발대를 청하성으로 급파했다. 동시에 본대 역시 방향을 틀어 빠른 속도로 이동을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행군은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부상자들은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고 지친 병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전진했다. 달빛 아래 끝없이 이어진 군세의 행렬은 마치 어둠 속에서 꿈틀대는 거대한 용처럼 보였다. 청하성에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기운은 더욱 짙어졌다. 성벽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심장을 두드렸다. 이미 성 안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듯했다. 그는 성 외곽 언덕에 올라 상황을 살폈다. 성문 앞에는 제3의 세력이 진영을 갖추고 있었고 성 안에서는 아직 잔존 병력이 저항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적 열세는 명백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청하성은 완전히 함락될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그의 명령과 함께 군세는 일제히 돌진했다. 야음을 틈탄 기습이었다. 북소리와 함성이 뒤섞이며 전장은 다시 혼돈으로 빠져들었다. 성문 앞에 적은 예상치 못한 공격의 진영이 흐트러졌고 그는 그 틈을 파고들어 성문으로 향했다. 성문 앞에서는 처절한 팩병전이 벌어졌다. 칼과 창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병사들은 서로를 밀치며 한치의 땅을 두고 싸웠다. 그는 직접 선두에서 성문을 지키는 적장을 베어 넘겼고 그 순간 성문이 안에서 열렸다. 성 안의 병사들이 마지막 힘을 모아 반격에 나선 것이다.
내외에서 동시에 몰아친 공격에 제3의 세력은 급격히 밀려났다.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 안팎의 적은 모두 퇴각했고 청하성에는 다시 아군의 깃발이 휘날렸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성 안의 지휘소에서 뜻밖의 문서를 발견했다. 암호와 기호로 가득 찬 두루마리. 이를 해독한 참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흑왕의 계획입니다. 전선은 단지 미끼였고 진짜 목표는 황도였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황도. 천하의 중심. 황제가 머무는 곳. 만약 그곳이 함락된다면 천하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는 두루마리를 움켜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전쟁은 단순한 패권 다툼이 아니라 천하의 운명을 건 최후의 승부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흑왕이 서 있었다. 그는 성벽 위에 올라 어둠 속으로 이어진 길을 바라보았다. 그 길 끝에는 피와 배신 그리고 수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천하를 가를 마지막 전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6화 끝.